꼭 찾을게요. 꼭 찾아야지. 그래야만 이 어른이 돌아가셔도 그래도 눈을 제대로 안 감으면.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1907년 8월 1일 우리나라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전국 각지에서 무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선 의병. 의로운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역의 항일 의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3.1 만세운동에 비해 이렇다 할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경남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를 기억하는 사람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지 않습니다. 하동군 옥정면 오랭마을. 강을 건너면 진주 수곡면, 또 가까이 산청군과 하동 평사리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곳입니다. 100여 년 전 이곳에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항일 의병 80여 명이 이곳에서 일본군하고 격전을 치르다 51명이 전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의사들이 잠든 곳입니다. 하지만 이를 나타내는 것은 마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리산 일대 의병 활동 가운데 대량 전사자가 발생한 흔치 않은 곳. 당시 이들은 박동희 휘하의 의병으로 추정됩니다. 박동의, 경남 창의대장. 경남 지역에서 의병장들의 우두머리격 역할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의병을 조직해 활동하면서 1000명을 거느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일제가 의병들의 토벌 과정을 기록한 폭도에 관한 편책의 내용입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중요 폭도 50여 명이 당서 간 내, 당 경찰서 간 내에 산청 주재 순사로 습격 주재소를 방화 전소했다. 토지주택박물관 수장고, 일본군의 기록물이 보관된 곳입니다. 진중일지. 14권의 책으로 2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물. 일본군 14연대 2년 동안의 한국 주둔 기록입니다. 주 임무는 의병 토벌. 적으로 표현된 이들은 우리에게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의병,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승전의 기록, 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입니다. 이 진중일지는 1907년 7월 초부터 작성이 됩니다. 즉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그 시기에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이나 이렇게 그 반란군 세력처럼 이렇게 바뀔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보병 14연대를 파견해서 의병 진압에 이제 일조하도록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박동희 의사는 지난 2009년 이 진중일지를 통해 경남의 창의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2011년이 돼서야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습니다. 활약은 진중일지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대규모 부대였던 것도 짐작케 합니다. 중대장의 항내청, 그 다음에 도선봉의 이항로, 그 다음에 자선봉의 이만영, 박동희 대장 밑에 있는 의병들입니다. 일제는 그를 단성 출신으로 기록합니다. 지금의 산청군 신안면입니다. 박동희 대장의 원적지가 그 단성군 진태촌, 지금 그 마을이 지금 있습니다.
함양박시 졸당공파 집성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근에서야 박동희 창의대장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79살 박경권 할아버지가 마을 구성원 대부분인 함양박시 졸당공파의 족보를 펼칩니다. 동자, 동. 이거 일단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동이라고는 또 없어요. 그거는 뭐 영학력이 낮은 사람들인데 한 50년 전에 뭐 젊은 사람들. 80에 가까운 노인은 항일 활동과 관련해선 마을에서 쉬쉬하는 안 좋은 일로 여겼다고 기억합니다. 항일 활동이 후대에 해를 끼칠까 드러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지 지금. 그걸 알고 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숙모젓비리고 안전해졌나 싶어. 박동희 의사의 후손을 찾을 길은 없을까? 마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작은 가능성을 엿봅니다. 정재 할배는 뭐 실제로는 그래 안 했더라도 이제 애를 만날 조사를 하고 그 추궁을 할까 뭐 그런 상태에 있어요. 박 씨의 증조부는 박동희 의사를 알고 있어 행적을 추궁당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라도 마을에 애국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합니다. 꼭 찾을게요. 꼭 찾아야지. 그래야만 이 어른이 돌아가셔도 그래도 눈을 제대로 안 감을게요. 우리가 찾아서 그분을 참 이때까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린 지리산 자락 아래 한 마을. 박타원 씨는 의병장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큰 할아버지는 박인환, 하동 일대에서 활약한 박매지로 알려진 의병장입니다. 박윤환 의병장 역시 박동희 의병장 휘하의 장수였습니다. 일신 1호 학교를 습격하고 군수품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일제 침략에 맞서 목숨 건 활동을 전개한 박인환 의병장. 의병 활동을 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박타원 씨는 회고합니다. 완전 기울었지요. 오직에서 그 묘를 다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묘를 팠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랑은 거의 뭐 거지 수준 됐었죠. 하지만 박타원 씨는 국가로부터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담의 민인데. 자랑스러운 의병장의 후손으로 명예를 찾고 싶어 애를 쓰던 박타원 씨의 아버지도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적 싹 불탔는데 이제 그 윗 어른들한테 이야기해갖고 이제 호적을 다시 만드는데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그 만드냐. 여기서 아버지도 자신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의 야속한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우리 문중에서는 다 기다는 걸 우리 큰할아버지도 한 걸 다 인정을 해주는데 나라에서는 혹시 이게 저거 가짜가 아닌가 싶어갖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올 길이 없는 거죠. 각 지역의 보훈지청은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박동희, 박인환, 이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과거 재적 등본을 요청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소실됐다는 것.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6.25 때 진주 시내 전체가 폭발을 당해가지고 관련 판결문이라든지 그런 자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949년도 이전에 있는 호적이라든지 재적 같은 경우는 일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손 찾는 데 상당히 어렵고. 전국의 독립유공자는 13,700여 명. 이 가운데 4,500여 명의 훈장은 후손을 찾지 못해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당 마을에 잠복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박동희를 발견해서 체포 달아나서 사살했다. 박동희 창의대장이 순국한 곳 동당마을은 산청군 시천면에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 일대가 의병의 거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쪽에서 의병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일제하고는 싸운 게 없어요. 우리는 일제한 시대 그때 박동희 창의대장에 대해 자치단체도 모릅니다. 지난 2007년 한 향토사업자에 의해 발굴됐고 2011년 건국훈장을 받았지만 정작 산청군은 잘 알지 못합니다. 고생을 하거나 검증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행위 쪽에서는 깊이 관여하거나 그렇고 지금 어떤 다른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소원은 이미 받으셨던데 혹시 그것? 소원 받아도 소원 쪽에는 우리하고는 잘 모르니까 소원 받은 사람들도 예. 경남의 창의대장에 대해 경상남도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제에 항거한 의사들을 기리는 선양사업은 광복 70년인 올해도 전무합니다. 의례적인 기념식을 제외하고 아무런 예산 편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 역사라는 이런 거는 저희들은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일제시대 항일 의병이나 3.1운동 관련 행사는 저희 두 단위 단체 중에서 광복회라고 있거든요. 전북 임실군 성수면 6만 7천여 제곱미터 땅에 기념관과 사당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소충사. 목소리 좀 당당한가 봐. 이곳은 호남 창의대장 이석영과 휘하에서 활약한 의병 28의사를 모신 곳입니다. 천추에 오직 내가 하여야 할 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죽는 일이요. 이것만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매년 임실군의 가장 큰 축제는 이곳에서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곳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상향색색은 정말로 불구력의 눈빛만 봐도 요즘에 학생들이 역사의 장으로 활용해 사진만 봐라. 그 죽음 직전에 제 사진 눈빛이. 경남에는 변변한 기념관이 없습니다. 항일 의병을 기리는 경남에서 유일한 기념탑입니다. 공적비가 세워진 의사 가운데 강봉근 의사는 여기서 유일하게 서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병 활동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1978년 쓰여진 하동 군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항일 의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봉근, 의병으로 분투하다 체포돼 10년형을 받았다. 단 한 문장. 그 당시는 광복 직후에 아주 크게 활약을 한 의병장으로 통했어, 이분이. 그래 군수도 챙겨가지고 무슨 행사 되면 그분은 그거 하고 쌀도 갖다 주고 상당히 대우를 했어요. 하동군 청암면의 역사를 기술한 청암면지도, 심지어 국가보훈처 진주보훈지청에서 낸 발행물에도 진주시장 암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강봉근 의사가 수록됩니다. 하지만 하동 지역 여러 인사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허사, 입으로 전해진 구전이라는 이유입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 증언록을 가지고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제출하러 가냐고 답답하죠. 그게 없으니까. 강봉근 의사의 손자는 아직 청암면에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서야 할아버지 묘소를 번듯하게 갖췄습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독립유공자. 독립투사라는 글귀를 비문에 비로소 새겼습니다. 그 자부심만으로 지내기에는 흐르는 세월이 힘에 부칩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힘을 썼는 것입니다. 뭐 보상을 받는다는 건 지금 와서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만은. 현재 경남에는 독립유공자가 단 2명 생존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이 사람을 잊게 만듭니다. 세워질 당시에는 장의대장이 기억하는 사람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한 향토사학자는 다수의 지역 주민이 증언하는 역사도 국가가 기록하고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또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 후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을 기리는 것. 그 후손을 찾아 예우하는 것. 잊혀진 역사로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광복 70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에 있습니다.